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iOS 개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을 발표를 맡게 된 안정민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스피커브 강민교 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존의 과거의 것들을 좀 발굴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IPA 분석과 다른 앱의 IPA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개발 환경의 최적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iOS 개발 전체 과정, 그 다음 아카이브 관련된 설명, 그 다음 IPA 설명 및 타 IPA 분석, 그리고 타겟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환경 변수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안정민이고요. 민소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카카오뱅크에서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iOS 개발의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특정 상품을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 개발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프로젝트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나 상품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은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드를 작성하겠죠. 그 화면도 작성할 거고, 아키텍처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연동도 해야 되고, 뭐 특정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은 라이브러리 추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설정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저희는 빌드를 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잘 작성했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코드들을 검증해서 빌드 실패네, 빌드 성공이네 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 통해서 로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검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저희는 앱을 말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카이브로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생성이 되고, 그런 것들, 그 결과물을 앱스토어에 이제 배포를 하거나 혹은 사내에 이제 IP에 배포하는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이제 그 결과물들 공유를 하고 올리고,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 앱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걸 확인하겠죠.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 XC 아카이브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를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코드 심볼 맵이라든지 DCM이라든지 아니면 IPA, 인포피리스트 등 이런 이제 앱스토어에 제출해야 될 혹은 이제 그런 테스트 앱을 배포해야 될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 된 거를 이제 아이튠즈 커넥터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애플에서는 앱을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은 앱스토어에 노출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앱스토어 노출된 거를 유저들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유저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실시간으로 이슈를 트래킹을 해야겠죠. 그럼 전체 과정을 보면은 저희는 프로젝트 생성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코드 작성하고, 빌드 실행해서 아카이브를 한 뒤 앱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받아서 앱스토어에 배포, 그리고 유저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 저희는 이슈 트래킹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혹은 버그가 발생하면은 다시 코드를 작성하고,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얘기할 거는 프로젝트 생성과 설정, 그리고 아카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아카이브에서는 이제 XC 아카이브는 엑스코드 아카이브 포맷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앱스토어에 제출을 하기 위한 서명된 빌드 결과물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이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IPA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IPA는 execute 바이너리로 실제로 앱이 실행될 때 그 execute 바이너리를 실행해서 이제 앱이 기동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아이다나 아니면 마코 뷰어 같은 걸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혹은 이제 프레임워크 폴더도 있고, 거기에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이나믹 프레임워크인지 혹은 스태틱 프레임워크가 있다면은 스태틱 프레임워크도 있을 수 있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로 특정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코코아팟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도 스토리보드를 빌드하면 스토리보드 C라는 파일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XIB를 빌드하면 NIB가 떨어지고, 그 다음 이미지 에셋을 빌드하면 카 파일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웹피, 로티, JS, 그 다음에 HTML 등이 이제 등을 다 리소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리소스들을 또 묶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번들 개념으로 해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을 좀 더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앱을 살펴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익스큐터블 바이너리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스에 보면은 이렇게 핀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 뭐 스냅킷 등 프레임워크스에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빌드하면은 이제 스토리보드 C라는 파일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NIB는 XIB가 빌드된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피, 로티 같은 경우는 따로 컴파일이 되지 않고 복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형태로 떨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앱을 이렇게 아카이브 돼서 있는 결과물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또 내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역설적으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갈 수 있는데 이때 그 아이메이징이라는 툴을 이용하거나 혹은 GitHub에 이제 오픈소스 있는 IPA 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IPA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IPA를 다른 회사의 IPA를 받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 프로젝트의 빌드 결과물을 통해서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앱을 내려받았을 때도 그 구조를 역설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다른 회사의 IPA를 이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여기에 있는 관계로 잘 안 보여서 잠깐 쭉 당기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던 이제 GitHub의 뭐 IPA 툴이라든지 아이메이징 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앱을 받은 구조인데요. 이제 특정 회사의 그 아이콘이라든지 이미지가 보일 수 있지만 다들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A 배달 앱, 그 다음 B 메신저 앱, C 메신저 앱, D 커머스 앱 이렇게 해서 4가지 앱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A 배달 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페이로드 들어가면은 배달 앱이 있어요. 여기에 IPA 파일이고 거기에 상세 보기 누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드 시그니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OMD 이런 파일들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저희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보는 건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 건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NIB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토리보드 C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즉 여기 회사에서는 지금 스토리보드와 NIB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있다는 얘기는 스토리보드와 XIB를 쓰고 있다는 얘기고 혹은 계속 유지 보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메인 번들 레이어예요. 네, 즉 이런 스토리보드나 XIB가 계속 메인 프로젝트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한번 프레임워크스 들어가 봅시다. 프레임워크스에 보면 여기 보면 에드핏 SDK나 알라모파이어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즉슨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프레임워크로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에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이렇게 코드 시그니처 있고 SC 인포도 있고 알라모파이어 바이너리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인포 필리스트가 있죠. 인포 필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여기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잠깐 여기서 보시면은 org.cocoapad.alarmfire 라는 이름이 지금 명명돼 있죠.
이 말인즉슨 여기에서 지금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코코아 팟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얻은 결과물을 통해서 최소한 여기 회사는 지금 코코아 팟으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디자인 시스템 혹은 UI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 비메신저 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페이로드 들어가서 비메신저 앱이 있어요. 아이콘은 눈 감아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L 프로젝트라는 폴더들이 보이죠? 여기는 다 지금 다국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카프, 그러니까 즉 이 파일들은 벨소리 관련돼 가지고 푸시 왔을 때 알려주는 이름 푸시 노티 알람음인데 이런 이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던 게 아쉬웠던 거는 여기에 보시면 구글 서비스 인포 알파 CI 피리스트, 그 다음에 구글 인포, 그 다음에 더미, 그 다음에 인하우스, 이렇게 구글 서비스에 대한 인포 피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런 피리스트를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면은 피리스트도 리소스예요. 즉 이 정보는 결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관리를 하면은 하나로 관리하는 게 더 좋겠죠. 네, 프로덕션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메신저 회사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C 메신저 회사도 사실은 되게 지금 그 다국어에 대해서 관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볼 거는 여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리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번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각 서비스별로 해서 각각에 필요한 것들은 번들 개념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스들 보면은 뭐 스토리보드나 XIB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가 보이고 각자 서비스마다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프레임워크들이 많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프레임워크 개수가 적죠. 즉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스태틱 라이브러리 형태로 해서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 커머스 회사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도 프로젝트는 되게 심플하고 여기에 메인 번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특이점은 여기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수많은 다이나믹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말즉슨 여기는 그 모듈이나 기능 개발을 지금 상당 부분 다이나믹 프레임워크로 해서 기능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의 IPA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보고 다시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 순서인데요. 네, 저는 iOS 시작한 지 1년 되어가는 iOS 개발자 강민규입니다. 정민님의 발표에 이어서 이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iOS 개발 전체 과정인데요. 아까 아카이브를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타겟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타겟을 줄이는 방법을 알기 전에 타겟이 왜 늘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타겟이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개발 환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타겟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개발 환경을 만약에 구분하지 않는다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개발자가 직접 서버 URL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데브인지 프로덕트인지 헷갈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 환경을 타겟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개발 환경에 맞게 타겟을 선택해 주는 것으로 서버 URL을 분기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휴먼 에러들도 줄여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타겟이 늘어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타겟이 동일한 개발 환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코드가 프로젝트에 중복되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엄청 많게 되면은 그 파일이 엄청 많은 게 또 중복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딱 켰을 때 인덱싱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제가 타겟을 추가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기터브로 확인해 봤는데 이거 지금 타겟 2개만 추가했는데 엄청나게 중복되어서 코드가 저장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할 때마다 타겟을 수동으로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실수가 일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이 늘어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타겟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타겟을 줄이는 방법에서 일단 기존의 개발 환경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타겟으로 데브, QA, 프로덕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타겟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해서 이 타겟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에 인포에 들어가서 컨피규레이션 영역에서 이렇게 아래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dev, QA, 프로덕트를 추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에 각 개발 환경에 맞는 컨피규레이션에 연결해 줄 스킴을 추가해 주도록 할 겁니다. 상단에 그 스킴을 이렇게 누르면은 저 매니지 스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기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에서 이제 왼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 이제 또 개발 환경에 맞게 dev, QA,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킴을 추가해서 이제 이 스킴이랑 컨피규레이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까에서 매니저 스킴이 아니라 에딧 스킴을 사용할 겁니다. 우선 위에 아까 만들어줬던 스킴을 선택한 다음에 에딧 스킴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개발 환경에 맞게 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여기 run, test, profile, analyze, archive 전부 다 이제 그 컨피규레이션을 이름에 맞는 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A랑 프로덕트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PPT에는 아직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생략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XCconfig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XCconfig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로젝트 보면 빌드 세팅이 있잖아요. 그 빌드 세팅을 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서 config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 파일 추가하듯이 이렇게 파일 추가를 해서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개발 환경에 맞게 지금 dev, 프로덕트, QA를 만들어 줬고요. 저 환경에 공통되어 이제 빌드 세팅을 해줄 이제 쉐어드 부분이라는 것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일 추가를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제 스위프트 파일이랑 뭐 코코아 클래스 뭐 그런 창이 뜨는데 오른쪽 위에 이제 검색을 이제 컨피규레이션 해주면은 other 부분에 컨피규레이션 세팅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cconfig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아까 공통으로 빌드 세팅을 관리할 수 있다 했던 이제 쉐어 config 파일에는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에 맞게 이렇게 플래그를 만들어 줬습니다. 보시면은 저 config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저게 컨피규레이션에 맞게 따로 처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앱 폴더에서 나눠줬던 xcconfig 파일에서 저 쉐어 xcconfig를 include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각각의 xcconfig에서 저 쉐어 xcconfig를 사용할 수 있고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었으니까 xcconfig랑을 또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제 인포 부분인데 인포를 클릭하면 또 컨피규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피규레이션 아까 추가한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토글을 내려보면은 dev, product, QA, shar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개발 환경에 맞게 dev는 dev의 xcconfig를 연결해주고 QA는 QA xcconfig, product는 product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연결 잘 됐나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빌드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쭉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에 플래그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쉐어 거기에다가 플래그를 만들어서 각각 컨피규레이션에 맞게 분기 처리해줬죠. 여기에 딱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줬고 타겟을 스키머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지금 상단에 dev 스킴이 보이시나요? 저 dev 스킴을 설정하고 이제 실행을 해주면은 저 if dev라는 전처리문 안에 있는 코드만 실행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if dev 스킴이니까 print dev가 되어서 아래 콘솔 창에 dev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전처리문 안에 있는 게 끝나면 end if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똑같이 지금 콘솔 창을 보시면은 QA가 적혀 있죠. 스킴도 QA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도 이렇게 따로 다 분기 처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 변수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트위스트를 잠깐 스포드리자면 트위스트를 사용했는데, 네. 그리고 이걸 설명드리기 이전에 데브 타겟에만 필요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렉스라는 프레임워크는 개발용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분기 처리하냐를 고민해 보면은 이 아까 했던 xcconfig는 빌드 세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겟을 이용해서 이렇게 dev랑 앱이랑 나눠 가지고 여기에는 프레임워크를 넣고 여기엔 프레임워크를 안 넣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타겟을 줄였던 게 무산이 되니까 이 또 타겟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개발할 때는 dev 앱만 있으면 되고 배포할 때는 앱 타겟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에 두 개의 타겟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의 타겟만 프로젝트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면 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해낸 것은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툴은 엑스코드 젠이랑 트위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위스트라는 이 툴은 스위프트 언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언어로 하고 싶은 저는 이 트위스트로 한번 동적으로 제어해 보겠습니다. 트위스트를 사용하면은 프로젝트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이 무엇이냐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라는 그 클래스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어줘서 프로젝트 생성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트위스트 디플로이 변수랑 이렇게 보시면은 is deploy라는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트위스트 디플로이라는 변수는 이제 트위스트 디플로이라는 그 키를 가진 환경 변수이고요. 아래는 이제 위에 있는 키 값의 밸류가 앱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불형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타겟의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넣어줬던 그 환경 변수와 그 불형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분기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is deploy라는 저 변수를 이용해서 사망 연산자로 true일 때는 이제 앱 타겟만 타겟에 넣어주고 false일 때는 dev 앱만 이제 이 타겟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보시면은 타겟 밑에 플렉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해 줬으면은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여기 터미널을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환경 변수 키 값이었던 트위스트 디플로이라는 값에다가 밸류로 앱을 넣어줬고요. 트위스트 제네레이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같이 프로젝트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이제 아까 빼줬던 그 플렉스 프레임워크를 빼줬던 타겟이 생성되고 플렉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환경 변수 키 값인 트위스트 디플로이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트위스트 제너레이터를 하게 되면 아까 그 사망 연산자의 펄스 부분인 그 dev 앱 타겟이 만들어지게 되고 플렉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xcconfig와 컨피규레이션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어 타겟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로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모듈 타겟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가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SPM은 기본적으로 스태틱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코드가 복사돼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은 어렵고요. 네, 대신 이제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까서 확인해 볼 수는 있고, 또 SPM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 수 있거나 혹은 XC 프레임워크를 이제 바이너리 타겟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여기에 프레임워크가 복사가 될 거니까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대신 그거는 과정이 아니라 IPA 파일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 추론 정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첫 번째 타겟을 줄여보자라는
그 소제목에서 네. 그 QA 프로덕트 등등으로 이제 좀 나누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특정 타겟에만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또 새롭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애초에 타겟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타겟을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게 이제 두 개 다 넣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타겟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 파일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랑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를 생각하려고 이제 분기 처리를 해서 타겟을 줄였고요. 네. 그러면 네.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타겟들은 타겟에 아까 데브, QA, 프로덕션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설정에서 그 분기 처리는 대부분 빌드 세팅의 정도에서만 이제 다양성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양성이 없다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데브, QA, 프로덕션은 일단 하나로 합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후에 실제로 로컬에서 빌드해서 하는 것과 혹은 배포 환경에 따라서는 또 여기서 동적으로 제어하는 게 어떤 관리 포인트도 더 줄어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플렉스라는 것도 사실 개발에서만 로컬에서만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리고 이 개발할 때는 이 우리가 프로덕션에 대한 타겟을 노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타겟 혹은 내가 실제로 개발해야 될 환경에서만 그것만 노출하는 것도 제일 좋다라고 일단은 최적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브 QA 프로덕트를 하나로 뭔가 뭉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개발을 할 때의 세팅과 앱을 실제로 출시할 때 방금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프레임워크가 사실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것처럼 트위스트를 사용해서 이런 그때만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개발하는 것과 실제로 출시했을 때 필요한 그 파일 정보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났는데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